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이 원래 홍준표 성격이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의 이러한 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러한 말도 귀담아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카만 찍으면 선거가 되냐? 이렇게 시니컬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찬으로서 좀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또 한편 생각하면 홍준표의 그 따가운 이 소리는 한 번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음미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직격탄을 날리고 난 다음에 특히 홍 시장은 예를 뭘 들었냐면은 도태우 씨 있잖아요. 대구, 중구, 남구 후보로 이렇게 해서 공천이 된 사람, 이분이 공천 취소가 됐단 말이죠.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호떡 뒤집기 판이다, 매일 하는 쇼는 셀카를 찍는 일일 뿐이다 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홍 시장은 그래가지고 무슨 선거가 되겠냐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부분은 좀 센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어떤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 수를 배움으로써 보다 더 큰 승리를 견인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홍 시장이요,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은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 국가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일 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홍 시장의 이런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쯤은 뭔가 이 소위 방법을 좀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양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충고로 들리고요. 두 번째로 홍 시장은 좀 상황 논리를 보다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잘잘못을 얘기는 이렇게 선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도 그러고 2주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이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뽑았는데 나경원이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철수라든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 지역구에 매달려 가지고 이 운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신을 시키면 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외에 있는 참신한 인사들,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김병준 씨라든가 뭐 좀 원로들이라도 삼고초려 해가지고 관련된 원로들을 좀 모셔가지고 같이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끼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창안을 해서 그걸 행동에 옮기는, 바로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대위가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보다 더 많은 지금 선거의 목적이 뭐냐? 비대위 목적이 뭐냐?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다.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이 호떡 뒤집기인가라고 얘기하는 홍준표의 말을 상당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또 중요 국가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다.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직격탄 치고 아주 심한 직격탄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남이 하지 못할 소리를 직접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시장은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만 나겠냐. 그러면서 또다시 가처분 파동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가처분 파동이란 건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차명진을 목을 쳤지 않습니까? 누가요? 김종인이가 쳤습니다.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이 이 목을 딱 치고 나니까 차명진 후보가 바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가처분 신청한 차명진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차명진은 떨어졌지만 말이죠. 낙선했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홍 시장의 말을 상당히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직격탄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상계를 조금 벗어난 이런 이야기를 있지만 그러나 이 계로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떤 수정이 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홍준표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지 않나라는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도태우 후보 있지 않습니까? 도태우 후보를 갖다가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지만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도 후보가 2019년 8월 13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만에 공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지금 도태우 후보는 말이죠. 이 문제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만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이것 때문에 이틀 만에 공천 결정을 뒤집었는데 저는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공천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무슨 집회입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집회였습니다. 아주 그 태극기 집회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태극기 집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우가 있습니까? 극좌파들이 맨날 불러대는 극우가 있습니까? 극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파괴적인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란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6.25 전후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그런 아주 극우의 단체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때 단 한 번 외에는 극우라는 게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무슨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했을 뿐이지 누가 폭력을 했습니까? 또 그 태극기 부대가 한 것은 애국심이 애국심. 바탕이 애국심에서 나온 대한민국을 되찾자. 문재인 정권 극좌파 친북 정권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자. 그게 오히려 박수를 치고 훌륭하게 훈장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비판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저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전혀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들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몇 면을 이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 하마터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한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은 누굽니까? 네. 이상하게 이런 진실한 얘기를 하려 치면은 이렇게 신호가 이상하게 꺼지는데 이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금 어떠한 기기의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도태 후보가 8월 13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만에 공천 결정을 뒤집었는데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태 후보의 공천 문제는 자꾸 뒤집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지만 결정을 일단 했으면은 그 이상의 문제가 아닌 애국 행동들, 그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 지금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가를 갖다가 뒤집는 그런 9.19 군사합의를 이상하게 해서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을 무력화시킨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죠. 무력화 플러스 완전히 폭국의 국가 원수처럼 놀았지 않습니까? 아니, 군인들한테 훈련을 못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재인을, 이런 말도 비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권을 다지고 온 국가를 갖다가 친북으로 전부 물들여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도태우 후보가 이런 말 정도 했다는 것 가지고 공천을 이틀 만에 또 뒤집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홍 시장이 100번 1000번 말을 잘한 겁니다. 네. 홍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통해서도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정당에서는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을 과거 개인 생각을 이유로 공천 취소하면 그건 자유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한 홍준표 말은 맞습니다. 세월호 막말했다고 공천 취소를 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 오케이 받아들여가지고 차명진이 낙선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이제 잊어버렸느냐라고 질문하는 바로 이 홍준표 얘기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선은 경선 결과 발표로 후보자가 확정됐고 최고의 의결은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조인 출신이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럴 바엔 애초부터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홍준표 얘기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이제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잘 해왔지만 혼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좀 빠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귀한 존재로서 이렇게 귀중한 어떤 시간과 공간에 서 있는 보수들을 되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공동선대위원장을 2, 3명을 투입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저 야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김부겸이가 아주 중립인사라고요? 좋다고 아주 새빨간 인사입니다. 그자가 나와서 지금 돌고 선거판을 갖다가 지금 둘이가 휘잡고 다니면서 이 침체됐던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 총괄이고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김병준 씨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 목사라든가 또 많은 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접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승리 아닙니까? 승리를 하려면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행동 양식이 뭔가 조금 바뀌어지면서 가야만 승리를 견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금 답답한 심정인데 홍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발언은요, 21대 총선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명진의 얘기가 오버랩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도권 선거 참패 당시에 했던 그것을 놓고서 차 후보와 관련해서 그 논란이 지금 수도권 선거에 만약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뒤늦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점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지면 집니다. 예. 수도권 지면 집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이 뭐 문제 제기하고 극좌파들이 선거 전략으로 협박하고 하는 그런 겁박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적입니다. 적은 선동선전의 귀재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필요 없고 도태우 후보 같은 사람 일단 공천을 했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게 하고 그거는 감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돼야 됩니다. 왜냐? 원천적으로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18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무슨 뭐 마치 그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무슨 뭐 기본된 뭐 구절처럼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18은 아직까지 미결의 장입니다. 5.18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접근하고 좀 더 학문적으로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된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5.18을 여러 다각도로 조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저는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하튼 홍준표 이야기. 셀카만 찍으면 선거가 되냐라고 이 직격탄을 날린 이분의 다소 무리한 공격성이 작동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 내용 자체가 꼭 나쁜 거 아니다. 홍준표의 말은 어쩌면 이것이 승리를 견인하는데 어떤 해결의 키포인트를 갖다가 잘 체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작동을 시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병도가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이 민주당에. 그 사람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어저께 150몇 석을 얘기한 건요. 우리에게는 큰 치명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일깨워 준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거의 확고한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보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절치부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